안녕하십니까, 장카입니다. 오늘 주제는 수도권 부동산 거주 의무기간 강화로 실수요자 우선 정책을 한다고 발표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오늘 한번 또 제 생각을 말해 보겠습니다. 먼저 영상을 보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시골에 처갓집에 갔다 오는 바람에 좀 늦게 왔습니다. 늦게 왔는데 늦게 가지고 피곤해서 오늘 방송을 머리도 좀 아프고 이래가지고 안 하려고 했는데 잠깐 누워 있다가 또 밤늦게 새벽에 지금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짧게나마 방송을 한 편이라도 올려드리고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기에 이렇게 잡았습니다. 내용이 그게 중요하지 않더라도 좀 많이 봐주시고 구독 좋아요 좀 부탁드립니다. 자, 실수요자만 살아 민간 택지도 거주 의무 추가된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볼까요? 분양권 상한제 민간 택지에도 거주 의무 기간을 추진한다는 거죠. 전매 제한 이어 최대 5년간 묶어 놓겠다는 거죠. 올해도 의원 입법 방식으로 추진 선전세 후입주 전략 불가능해진다 이겁니다. 표를 보면은 분양권 상한제 적용 주택 전매 제한 및 거주 의무 기간이 어떻게 이제 되는가를 봐야 되겠죠. 공공택지는 시세 대비 분양가 100% 이상이면은 5년입니다. 투기일 전매 제한 기간이 5년 안에 대팔면 안 된다 그죠. 그리고 80%에서 100%는 8년 안에 대팔면 환급을 하겠다는 겁니다. 분양가가 시세 대비 80% 미만일 때는 10년 동안 전매를 못하게 해서 거전에 하면은 환급을 하겠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다가 거주 의무 기간을 3년 80% 이상인 경우는 3년이라는 의무 기간을 준다 이거죠. 80% 미만은 5년, 100% 이상은 또 의무 기간은 없네요. 그죠? 근데 민간 택지도 이래 100% 이상일 때는 전매 제한 기간이 5년, 8년, 10년인데 거주 의무 기간을 최대 5년으로 두겠다는 겁니다. 다시. 근데 이게 한 2, 3년 정도로 조정 가능하다는 그건 아직 시행이 안 됐기 때문에 하겠다는 거죠. 이렇게. 정부가 수도권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에도 최대 5년의 거주 의무 기간을 두는 방안을 연내 추진하겠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수도권 공공분양 아파트에 이어 거주 의무 기간이 적용되는 대상을 넓히는 것이다. 수도권 공공분양 아파트에 수도권 거주 의무 기간이 적용되는 대상을 넓힌다는 거죠. 수도권, 서울만 아니고 수도권을 다 포함하는 거죠. 그죠? 최근 수도권 분양권 전매 제한 강화 정책과 맞물려 실수요자만 시장에 들어오라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게 그죠? 이제 수도권 실수요자 우선 정책이라고 보여지기도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수도권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은 수도권에 들어오지 마라 이런 뜻도 비춰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방에서 수도권에 투자할 엄두가 안 나겠죠. 지방 사람이 수도권 아파트를 사가지고 거주 의무 기간을 챙기려면 그죠? 이게 어렵지 않습니까? 전매 제한 기간이야 같이 수도권이나 지방 사람이나 일단 전세를 주고 이렇게 갖고 있으면 되는데 거주 의무 기간이 생기는 바람에 지방 사람이 함부로 수도권에 투자를 못 하겠죠. 그죠? 그래서 수도권 쪽은 수도권에는 수도권 있는 사람만 투자해라 이런 뜻으로도 저는 조금 해석이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양을 들어가려면은 그죠? 다른 도시에서 평양에 들어가려면 이래 허가제가 필요하듯이 수도권은 특수한 지역이 되는 거죠. 아무나 들어가기 힘든 지역이 되어 버리는 거죠. 이래 되면은. 그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수도권에 살고 있는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더 좋아지겠죠. 그죠? 물론 거주 의무 기간이 있어서 힘들겠지만 그래도 수도권에는 돈이 되니까 그죠? 수도권에는 아파트를 사놓으면 돈이 되니까 5년이고 10년이고 있으면 되니까 그죠?
국토교통부는 27일부터 수도권 내 모든 공공분양주택에 3년에서 5년 거주 의무기간을 두기로 하면서 이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 아파트도 적용하는 방안을 연내 추진하겠다고 신용을 밝혔다. 일단 공공분양 아파트는 그죠? 공공분양 주택은 일단 27일부터 5월 27일부터 이를 시행한다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민간 아파트 그죠?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 아파트에도 이렇게 연내에 추진하겠다고 연내로 이제 근데 지금 뭐 108석이라 이상 차지하고 있으니까 맘만 먹으면 다 하겠죠. 그죠? 최근 2020년 주거종합계획에서도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관리를 하겠다며 강조한 것이다. 그죠? 실수요자 위주로. 이거를 이제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관리를 하겠다는 건 맞는데 수도권하고 지방하고 좀 너무 분리시켜가지고 그죠?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이후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최대 5년을 적용할지 아니면 공급분양 주택보다 짧은 2, 3년으로 할지 결정할 것이라 아직 이제 5년을 할지 2, 3년으로 할지 이거는 결정 안 됐다는 거죠. 이제 좀 더 이제 급하게 막 안을 마련했기 때문에 막 시장 반응을 보고 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죠?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 제한 기간을 최대 10년으로 늘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맞아, 10년, 5년, 8년, 10년 이렇게 그죠? 이달 11일에는 또 수도권 대부분 지역 민간택지에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권 전매를 8월부터 금지하겠다고 또 했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10년을 늘렸고 이제 민간택지 공급주택을 전매를 8월부터 금지하겠다고 또 했다 아닙니까? 그죠? 입주 때까지. 이런 가운데 거주 의무 기간까지 추가한 것은 집을 분양받는 과정에서 투기 수요가 끼어들 틈을 주지 않겠다는 것을 핵된다. 투기 수요가 과연 안 들어올 수 있을까 하는 좀 애매합니다. 그죠? 투기 수요가 완전 잡힐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실수요자 위주로 한다는데 가격이 내려가야 되는데 수도권 아파트가 과연 가격이 내려갈 수 있겠느냐는 게 이제 중점이 되겠죠. 지금 올라 있는 가격대로 만약에 된다면은 어차피 수도권은 인구가 많고 실수요자도 이제 많으니까 지금 어차피 분양하려고 받으려고 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지방을 떠나서. 그럼 수도권 아파트는 지방 사람들은 이제 못 들어가게 해놓고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만 이제 분양을 받게 하는데 그 투기 세력은 없애고 실수요자만 이제 이거 분양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근데 과연 그렇게 될 건지는 좀 두고 봐야 되겠죠. 현재 공공주택 특별법은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90일 이내 입주한 뒤 거주 의무 기간을 채우도록 한다. 준공 직후부터 입주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제 현재 공공주택 특별법은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90일 이내 입주한 뒤 거주 의무 기간을 채우도록 한다. 90일 이내에 무조건 입주해야 되는 채로 이제 분양받은 거는 공공주택은 분양받은 거는 최대 90일 어떻게 처음부터 입주해야 된다 이거네. 그죠? 민간 택지에도 같은 규정이 적용되면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신축 아파트 전체는 사실상 사라진다. 야, 신축 아파트 그죠? 전체가 사라진다는 조금 야, 이게 좀 그죠? 무조건 들어가 살아야 된다 이거네요. 그러면은 이거 아무래도 부자들만 덕보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죠? 뭐 서민들은 뭐 대출 이런 게 끼어야 되는데 혹시 또 하다가 또 중공 때까지 그저 힘들어질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라는 거. 예? 내 재산이 그대로 지금 이제 무리하게 이제 이게 분양을 못 받는다는 거죠. 그죠? 약간 무리해서 우리가 분양을 받아갖고 그저 이래 하잖아요. 안 되면 팔고 이렇게 했는데 이래 되면은 진짜 부자들만 분양을 받을 수 있다. 돈이 재산이 여력이 있는 사람들만 이제 분양받을 수 있다는 이제 시그널로 들리네요. 그죠? 이에 따라 분양받은 뒤 입주 때 전세를 놓아 잔금을 치르는 전략도 통하지 않는다. 것이죠. 여기에 최장 10년간 전매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당첨만큼이나 자금 계획을 잘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그러니까 이게 10년 동안 그저 대팔 수 없다면은 상당히 좀 제한은 되는데 과연 이거는 돈이 있는 사람은 뭐
할 수 있겠죠. 그죠? 돈 있는 사람들은. 근데 여유가 없는 사람들은 조금 힘들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경쟁률은 떨어지면은 최대 수혜자는 돈 많은 부자들이 수혜를 보겠네. 또 이렇게 규제 정책을 하면은 결국은 현금 부자들이 덕을 본다는 거죠. 그죠? 제가 볼 때는 이래가지고 전체 서울 아파트,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면 다행인데 안 떨어질 때는 수혜자는 최대 수혜자는 현금 부자들이겠죠. 현금 부자들. 그죠? 현금 부자들은 살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실수요자라고 해서 이게 그죠? 10년 동안 자기 돈이 묶인다 생각하면은 엄청난 압박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인생은. 예, 그래서 이렇게 되면 종전에 목돈이 좀 모자란 사람이 활용했던 선전세 후입주 전략이 안 통한다. 그죠? 목돈이 모자라면은 모자란 사람은 이게 힘들단 말입니다. 수분양자가 거주하고 있다면 입주를 앞두고 전세 만기 기간 조정 등도 두루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는 자꾸 이런 규제 정책을 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규제라는 거는 결코 결과가 좋지 않다는 거죠. 결국 혜택은 부자들이 보고 손해는 서민들이 보는데 지금은 이게 또 수도권에 그저 거주를 해야 된다니까 거주 묘기를 두니까 지방 사람들은 일단은 분양받기 힘들 거고 그죠. 그리고 기간이 길면 길수록 좀 서민들은 이것도 분양받기 힘들지 않습니까? 수도권에 있더라도 함부로 그저 투자를 하기가 좀 꺼림칙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부자들이 경쟁률이 떨어지는 효과가 있는데 뭐 부자들이야 뭐 살다가 안 되면은 뭐 무슨 일 반납하면 되니까 그죠? 집이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모든 정책은 규제 정책은 비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뭔가 틈새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완벽한 우리가 인간이 만들 수 있는 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우리는 이게 자유시장 경제 체계가 그나마 가장 좋은 방식인데 이렇게 자꾸 공공식으로 국가에서 정해주는 식으로 이렇게 자꾸 가다 보면은 결국에는 모든 것이 국가 소유의 공유와 그죠 공공재로 이게 바뀔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래 되면 자꾸 가다 보면은 그러면은 자 평양을 우리가 북한 시민들이 평양을 아무나 들어갈 수 없듯이 우리나라도 이제 수도권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이런 지역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모르겠습니다. 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또 다른 생각이 있으신 분들 있겠지만은 그래서 저는 이 규제 정책을 자꾸 한다고 해서 우리가 수도권 집값이 잡히는 것도 아니고 결국에는 수도권 부자만 더 부자가 될 수 있는 상황으로 간다는 것이죠. 결국 지방 사람들은 지방에 살아라 이 뜻으로 저는 비춰집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용이 좋았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